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식회사 올바듬의 대표님을 모셔봤는데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손해사정사 서비스인 올바듬을 운영하는 염선무 대표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이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손해사정사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맞아요.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즉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고 보험금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준다면 얼마를 줘야 되는지를 산정하는 전문 자격사예요.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 설계사분들이나 보험사 직원분들이 하시는 줄 알았는데 손해사정사는 지금까지 보험회사에서 이런 일을 주기적으로 하셨던 건가요? 맞아요. 보험 설계사는 보험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손해사정사는 지급 업무를 하는데 대부분은 보험회사에 소속돼 있어서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런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나마 좀 느낄 수 있는 단계는 보험금이 지급 거절되고 나서 내가 왜 거절됐냐 이렇게 이제 찾을 때 전문가를 찾다 보면 손해사정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교통사고나 후유장애처럼 내가 보험금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얼마를 받아야 될지가 막막할 때 이럴 때야 비로소 손해사정사를 알게 되는 것이죠. 대표님 말씀으로는 보험금을 신청하고 난 뒤에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보험이라는 건 어떤 약속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약속된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속된 사고가 아닌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험회사가 판단했을 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급을 거절하는 문제 또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혼재해 있어서 이 손해사정사 중에서도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일하는 독립손해사정사라는 직업군이 있는 겁니다. 그럼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을 신청하고 난 뒤에 바로 선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이 좀 애매한데요.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보험금을 지급 거절당했을 때 이제 손해사정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초반 부분부터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금 당혹스러우실 텐데요. 풀어서 설명하면 보험금의 지급 심사를 시작할 때 일정한 제도와 요건에 의해서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회사 쪽 직원보다는 내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이 업무를 하게 해주세요 라는 제도가 있고 그때 초반에서부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원래 보험회사에 속한 손해사정사가 있고 대표님처럼 독립적인 손해사정사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독립적인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일단은 중립적인 역할을 위해서죠. 손해사정사라는 자격증 자체가 생긴 취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보험회사 고유의 업무임에도 이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의 자격사를 둔 이유는 아무래도 보험회사 입장에선 보험금을 많이 지출하는 게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이 지급 심사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 소속돼 있는 직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회사라면 완전히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업무하는 이 손해사정사들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나요? 업계에 표준화된 관행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은 지급받을 보험금액, 즉 손해사정한 금액의 10%에서 20% 정도로 보수가 형성이 되는 편이고요. 근데 그거는 보험 소비자가 원해서 손해사정사를 선임을 했을 때이고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에서는 보험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어떻게 무료로 선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라고 하는 게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해야겠다라고 판단할 때 그때는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원래 손해사정하는 거거든요. 그때 보험 소비자가 난 중립적인 입장을 원하니 이 손해사정사는 제가 선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원래 보험회사가 지출할 돈이니까 이 돈은 보험 소비자가 아닌 보험회사가 내주는 제도가 생긴 거죠. 그런 이유가 이 금융감독원에 이 업무 과정에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금융민원 1위가 돼서 이걸 해결하려고 도입된 제도예요. 근데 그런 만큼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보험 상품의 정해진 시점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언제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 보험금을 청구하고 나서 그 청구 서류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급되지 않고 보험회사가 문자나 전화 등으로 고객님은 손해사정을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라고 알렸을 때 그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시기가 지나면 손해배상사를 선임할 수 없는 건가요? 선임은 할 수 있지만 보수는 보험 소비자가 온전히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선임권의 시기가 지나서 단순히
무료냐 유료냐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라는 걸 이용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보험금의 심사하는 심사자를 보험사 측을 취소하고 대신 내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담당을 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반면 이 시기가 지났다라는 말은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대로 손해사정을 그냥 하는 것이고 보험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별도의 손해사정서를 써서 제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사정사 선임권보다는 그 효과가 좀 더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손해사정사를 선임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을 지불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사람들이 선임을 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된 경우에는 대표님도 선임 비용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업무는 지금 들어온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고 보험금을 줄지 말지 자체를 따져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건 지급되지 않건 손해사정사는 약정된 보수를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손해사정 업무를 한 것이니까요. 그럼 반대로 보험 소비자들이 받는 보험금이 많다고 했을 때 그만큼 이 받는 보수도 많아질 수 있는 건가요? 보험 상품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대상 책임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커질수록 그 업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수도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나서 현장조사 문자가 오면 의료자문 동의서에 사인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얘기가 많던데 의료자문 동의서에 사인을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있던데 어떻게 딱 정의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딱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번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마다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의료자문 요청을 받는다는 말 자체가 보험회사 쪽에서 손해사정을 진행하는 과정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제도를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 쪽에서 이런 진행을 하게 돼서 여기 나에게 온 거라는 말이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애초에 비용도 들지 않는 이 선임 제도를 이용해서 저 같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물론 저희도 판단해서 의료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애초에 그런 고민 자체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심지어 무료인 제도가 있는데 이걸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쓰는 게 저는 정말 안타깝고 이걸 좀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이죠. 네, 오늘 올바둠의 염선무 대표님 모셔봤고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